네, 안녕하세요. 더예쁜머리 강담점 조PD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시술해드릴 모델분 머리 상태가 약간 중단발 정도 길이에 전체적으로 곱슬기 좀 부스스한 곱슬기가 좀 있으시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매직을 하신 게 한 2년 정도 되셨다고 하세요. 전체 길이를 보면 한 2년 정도 자라난 길이 이 정도 있는 부분들이 지금 버진 헤어인데, 문제는 밑에 쪽 모발에 이렇게 어깨선 라인으로 밑에 있는 한 뼘 정도 되는 길이 쪽에 머리 길이가 지금 마른 머리 상태에서 진단을 했을 때도 머리가 굉장히 많이 경화되면서 좀 타 있는 쪽으로 머리가 손상이 좀 많이 돼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술을 해드릴 부분들은 우선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연화 과정을 좀 진행을 해 보면서 모델분께서 자르는 이제 커트를 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없으셔서 그냥 깔끔하게 손상된 머리를 그냥 다 자르고 버진모에서 전체적으로 곱슬머리를 좀 깔끔하게 잡고 뭐 볼륨 매직 스타일이나 시컬 스타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얘네들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이 길이에서 디자인 커트를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게끔 좀 커트를 살짝씩 조금 해주면서 이 상태 길이감을 살린 볼륨 매직 스타일 디자인으로 오늘 시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샴푸하고 나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모델분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못돼서 2년 전에 매직을 하셨던 게 아니고 2년 전에 탈색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금 밑선 쪽에 상해져 있는 머리 부분들 한 이만큼이 탈색모에 그 뒤로 이제 색상을 입혀서 어두워져 있고, 그래서 탈색을 하셨을 때 상태들의 매직이 밑에는 탈색의 염색이 이제 색살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매직은 안 돼, 전체적으로는 매직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어, 샴푸를 하고 났더니 물을 싹 다 먹으면서 아까보다는 조금 부스스한 감이 좀 없게끔 좀 차분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발 성향들이 곱슬의 이제 소수성 성향의 모발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신데, 아주 심하게 충모가 많이 보이거나 아주 심한 부스스함을 보이는 머리는 아니어서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탈색모의 색깔이 덮어져 있었던 거라 지금 이렇게 묶어져, 지금 손 밑으로 잡혀져 있는 이 부분만 탈색모였었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약성을 좀 순하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깔끔하게끔, 또 원하시는 게 최대한 길이를 좀 살릴 수 있으면 좀 최대한 길이를 좀 많이 살리면서 좀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로 하길 원하셔서 지금 이제 카메라상으로 보이는 끝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날리는 커트 라인만 이따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떨어질 수 있는 볼륨 매직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밑선 쪽이 지금 손상이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얘네들 쪽보다 밑에 쪽은 그만큼 약성을 좀 순하게 부드럽게 좀 가져가 주면 되니까 곱슬 있는 부분, 신생모 부분 쪽에 이제 약을 갖다 진행을 할 건데요. 그래도 건강모고 버진모라 약성이 좀 세게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강한 약이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이쪽에 이제 건강한 머리 부분들이 약성을 받는데 오히려 밀어내는 성향들 때문에 좀 약이 잘 안 받아들여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보통 샵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액상 타입의 물약 타입의 기본 열펌, 이런 이제 물약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제 세팅 펌제라든가 약한 펌제를 이용을 해서 먼저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확장시키는 역할에 우선 먼저 선처리 약 작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엔 최대한 약이 흐르지 않게끔 먼저 좀 조심해서 바를 거고요. 어, 항상 약을 바르실 때 보시면 처음에 버진모에서 손가락이던 빗이던 한번 넣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버진 모발이랑 손상된 모발이랑 경계선에서 한번 가볍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손상이 심하게 되면 심하게 될수록 그만큼 걸리는 게 더 심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삼고 이쪽으로 약을 바르도록 할게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본 연화를 볼 수 있는 약이 좀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끔 이제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선처리 작업이니까 전체적으로 네, 더 가볍게 발라주시고, 자, 경계선 되는 부분은 항상 위에 쪽은 편하게 발라주시더라도 아무리 약한 약이라도 밑에는 탈색모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경계선 부분에서의
이제 약 바르는 거는 이렇게 점점 그라데이션 시켜서 윗선 쪽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르고 방치 시간은 한 5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쪽에 신생무, 버진무 부분에 약이 잘 안전하게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먼저 좀 약한 성향 성질의 약을 가지고 먼저 처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방치를 하고 시간은 5분 방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쪽에 오늘 이제 모델 성향은 소속성도 약간 있고 충무는 약간 살짝 흐름 있는 정도 대신에 모질이 좀 굵고 좀 억센 모질이세요. 그리고 밑에 2년 정도 전에 탈색을 했었던 모발이고요. 그래서 샵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직을 이런 분들 오실 때 하실 때 좀 편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을 조제를 할 건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의 사용량은 될 수 있으면 항상 최소한의 약의 사용을 가지고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선 이제 시스테아민 성향의 환원제로 되어 있는 펌제랑 치오 성향에 이제 되어 있는 펌제랑 1대1로 먼저 믹스를 좀 했어요. 그 1대1로 믹스를 하고 모질 자체가 굵고 이제 수분기가 별로 없이 좀 푸석푸석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질이라 이제 약을 이제 펌을 하면서 연화를 보면서 모발이 좀 건조해지지 않게끔 좀 막아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스처 성향의 이제 수분 단백질 성향의 제품을 이제 너무 많이는 말고요. 한 10% 정도 살짝만 좀 섞어서 이제 푸석해질 수 있는 거를 좀 방지하면서 연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바르실 때도 항상 일단 이제 충모가 아주 강한 게 아니어서 연화제를 바르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머리라 뭐 섹션 양은 적당히 좀 바르셔도 될 것 같으세요. 항상 약을 바르실 때는 최소한의 량으로 연화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선이 되는 부분은 항상 곱슬 버진모는 센 약을 쓰고 밑에는 손상이 탈색모에 심한 머리이기 때문에 경계선 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얇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경계선 부분에 과연화가 오지 않게끔 그렇게 얇게 양으로 조절하면서 도포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방치 시간은 일단 위에 버진모 부분은 한 15분에서 맥시멈 20분, 밑에 쪽에 탈색모 부분은 가볍게 한 5분에서 7분 정도 볼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위에 부분이 그러면 대략 한 1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밑에 부분에 약을 연결해서 총 타임을 그 정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편하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처음 바르는 부위와 뒤에 바르는 부위가 갭차가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려 그러면 처음 바른 특히 이제 혼자서 샵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제 바빠서 혼자서 약을 발라야 되실 때는 처음 바른 데 약의 양보다 뒤로 갈수록 약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줘야 이 연화가 되는 부분의 갭차를 서로 같이 좀 줄일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줄여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페이스라인 쪽으로 가면 머릿결 자체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얇고 약한 머리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또다시 약의 양을 좀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약하게 얇게 발라주시는 방법으로 컨트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타임은 10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건강모 부분, 버진모 부분의 방치 시간 10분이 지났고요. 총 타임은 한 17분, 18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7, 8분 동안은 밑에 처리를 연결할 건데, 아까 우리가 위에 버진모에서 사용했었던 좀 약한 치유 성분의 약을 가지고 약을 살짝 좀 조제를 좀 할 거예요. 손상모에 원래 고객님의 모델분의 모질 자체가 좀 굵고 억센 모발인데다가
좀 거칠게 탈색을 해서 거칠게 조금 이제 표면이 좀 타 있는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도 했고요. 이런 모발들은 연화를 할 때 좀 부드럽게 좀 수분감 있게 좀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파마약의 약성, 환원제의 약성은 최대한 좀 낮춰주고 알칼리는 조금 이용을 하되, 거기에 이 촉촉한 수분감이 좀 느껴질 수 있게끔 수분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 처리를 조금 해주고요. 전체적인 요 양의 한 20%에서 30% 정도 섞어주고, 오히려 이렇게 좀 경화성이 있는 모발에는 PPT 단백질은 될 수 있으면 너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오히려 또 조금 더 경화가 될 수 있어서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안에 이제 간청 물질들이나 이런 이제 탈색으로 인해서 손상되어 있고, 또 이제 색소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 이제 영양 성분들이 조금 공급이 될 수 있게끔 PPT를 한 10%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모 펌지에다가 수분 단백질, 그리고 이제 PPT 단백질 해서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밑에 쪽에 이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밑에 쪽은 빠르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발라질 수 있게끔 그냥 듬성듬성 발라서 편하게 약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파마약이라기보다는 모발을 좀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크림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느낌의 파마약으로 조제를 해서 연화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놓고 7분 정도 후에 방치 시간 밑에 타임이 한 7분 정도 될 수 있게끔 방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가볍게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클리닉 작업하고, 그리고 연화 샴푸하고 나와서 디자인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지금 약 처리 다 하고 시간은 7분 정도 이제 방치를 하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위에 부분은 17분에 18분 정도 지났고요. 밑에는 한 7분에서 8분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나고 나면 좀 안정화시켜 줄 수 있게끔 이제 약알칼리 PPT, 부드러움과 힘을 좀 같이 좀 줄 수 있고 잔류하고 있는 환원제들을 조금 걷어내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약알칼리 PPT를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연화 샴푸를 끝내고 나온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샴푸를 시술하기 전에 샴푸하고 나왔던 상태랑 지금이랑 보면 훨씬 더 수분감도 많고, 전체적으로 조금 거친 느낌도 없어지고 촉촉한 느낌으로 그렇게 연화가 잘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 보시면 지금 정리하신 지가 좀 오래되셔서 끝선에 지저분하게 얇게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중단발 길이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 커트를 하고, 그리고 볼륨 매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커트를 좀 깔끔하게, 그리고 조금 너무 무거운 부분도 좀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 말리고 났는데 위에 쪽 아까 부시시한 것도 많이 가라앉았고, 밑에도 깨끗하게 연화가 잘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위에 쪽은 뭐 부담 없이 원장님들마다, 디자이너 선생님들마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습식으로 해서 가볍게 좀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이 이제 탈색모였었던 부분이니까 온도를 좀 더 낮춰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볼륨 매직을 하실 때 보면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이제 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은 그냥 바로 섹셔닝을 떠서 펴가는 게 아니라 모류의 흐름 따라서 섹셔닝을 갖다 전부 다 그 방향대로 해서 볼륨 매직을 해주시는 게 집에서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났을 때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밑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뿌리 바디바라인 부분부터 먼저 피고 밑에 같이 연결하면서 피면서 정수리 부분, 감아 있는 부분에 올라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곱슬 충무나 부시향기들이 많이 잡혀서 연화가 끝난 상태라 너무 과하게 들어가실 필요, 이제 프레싱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까 경계선 되는 부분 위쪽으로는 안개분무 한 번 정도 하는 정도의 설정하신 온도로 건강모에 맞춰서 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간혹 보면 중간에 건강모하고 손상모하고 갭차가 심하다 보니까 프레싱을 하면서 중간으로 수분이 밀려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갖다 고온으로 그냥 눌렀을 때 중간에 탄머리가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경우들은 한쪽 판넬을 이용해서 수분을 갖다 살짝 좀 날려주시는 그런 프레싱을 해주시고 나서 자, 밑에 온도에 맞게끔 설정해 놓으신 온도로 가볍게 다시 연결해서 프레싱을 하시면 수분의 고온으로 인해서 경계선 부분들이 이제 손상이 심해지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탑 부분을 제외한 부분까지 먼저 다 피고, 탑에서 이제 방향성을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에는 이제 쭉 지금 피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렇게 탑 섹션 있는 데 쪽으로 올라오면 가마라든가 이제 가르마 이런 모류의 흐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골든 포인트 있는 부분 밑으로는 괜찮지만 이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모류의 흐름을 보고 그 모류 흐름 따라서 섹션을 떠서 그 부분에서 그 모류 흐름 가는 방향에서 프레싱을 해주셔야 볼륨 매직을 하고 났을 때 전체적으로 커트 디자인에 맞춰가지고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만 해도 조금 덜한데 한 섹션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만큼 위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서 뿌리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이쪽 부분들은 밑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부터는 모류 흐름들이 이제 이쪽으로 앞쪽으로 쏠려서 이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은 모류 흐름이 가는 방향대로, 그러면 사선 섹션 지금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선 방향 쪽으로 해서 섹션을 뜨고 모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프레싱을 하다 보니까 위에 쪽에는 고온으로 가고 밑에 쪽에 너무 저온으로 가서 수분량을 정확하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 위에 쪽도 모질이 이제 굵다 보니까 수분량을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주고 밑에는 수분량을 조금 약하게 줘서 둘 다 저온으로 가는데 위에 쪽에 건강한 머리 부분들은 수분량을 좀 높여가지고 디자인을 좀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프레싱하는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뿌리 방향대로 위에 부분이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분인데 온도를 낮췄으니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분량을 그만큼 많이 주고 열로 인한 데미지를 그만큼 건강한 머리 부분에도 좀 덜 올 수 있게끔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모질이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좀 풀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프레싱을 온도 설정을 해서 프레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 방향 가는 방향대로 섹션을 전부 다 제각각 흐름에 맞춰서 섹셔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프레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온도를 낮췄기 때문에 수분량을 좀 많이 주고 온도를 밑에 부분은 손상이 있으니까 수분량을 좀 적게 주고 한 온도로 수분량의 건강한 부분과 손상된 부분의 수분량을 가지고 동일하게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열로 인한 손상들이 최소한으로 올 수 있게끔, 그만큼 그러면 위에 부분은 뜸을 조금 더 천천히 잘 넣어 주셔야 되겠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커트 흐름대로 그대로 이렇게 프레싱을 해주시면 나중에 손님들이 집에서 앞방향으로 그냥 말리기만 하셔도 볼륨 매직의 그 흐름을 부드럽게 틀어짐 없이 편하게 좀 손질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앞쪽으로 오게 되면 이 방향이 섹션을 이렇게 떠서 아래로 피시는 게 아니라 섹션의 모류 흐름대로 떠서 앞방향으로 잡고 전부 다 프레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프레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레싱을 다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과수중화제, 산화제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산화 2차, 3분 3분 2차 산화하고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샴푸까지 끝난 상태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부스스하고 거칠어 보였던 모듈들이 좀 깔끔하고 부드럽게 정돈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다 말리고 마무리 스타일링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볼륨 매직 스타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시술이 마무리가 됐고요. 굵고 모량이 좀 많고 지금 밑선 쪽에 탈색 모발이 있었던 부분들의 갭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 처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수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모발 자체 갖다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전달을 좀 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량이 좀 있으셔서 숱도 조금 치고 최대한 이제 좀 깔끔하게 단정하게 보이는 길이 라인으로 일단 머리 길이 자체는 많이 자르진 않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트라인은 좀 정리를 하고 볼륨 매직을 해드렸어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제일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경계선에 대한,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머리와 손상된 머리의 그 중간 경계선에 대한 부분들 약 처리라든가 이제 프레싱을 할 때 온도, 수분량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조절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 좀 유념을 하셔서 요즘 많이 오시는 탈색모하고 탈색을 하셨다가 오셨던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매직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굵은 머리, 모질 없앤 머리들, 탈색 머리 있는 부분들 볼륨 매직 하는 스타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